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자녀 사랑이 넘치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아, 근데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네. 사실 닥쳤을 때 하게 되면은 쉽지 않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투자하시는 거는 어떻게 네. 보면은 물건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 미래 네. 입지적인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네네네네네. 하시는 거니까 좀 네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 지역 선택, 한강변을 선택하신 건 저는 잘하셨다고 판단이 드는데, 네네네네. 근데 이제 요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 지역의 특색이 좀 있어요. 네. 뭐냐면 이쪽에 이제 망원동 쪽에, 네. 그다음에 양평동 쪽, 네. 그리고 자양동 쪽을 이제 보셨는데, 네네. 각각의 특색이 일단은 뭐 너무 쉽게 구분하면 동쪽과 서쪽에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일단 지금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녀 명의로 이제 투자를 네. 생각하시는 건데, 투자는 수익형이 있겠고 네. 차익형이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금액으로는 차익형의 투자가 되는 거겠죠. 네네. 수익형이라고 하면 집값을 거의 다 내고 월세 보증금 조금 제하고 나서 월세 받는 거니까 네네네네네. 목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차익형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차익형의 한강변을 보셨다고 하는 건 네. 다른 말로 이거는 재개발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을 노려보시는 건데 네네. 일단 지역적인 특색이 뭐가 있냐면 이쪽에 망원동 쪽 같은 경우는요. 네. 여기 홍대 상권이 합정에서 홍대로 이어지는 이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상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그러니까 네. 월세 임대 수요가 되게 풍부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주민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여기 막 찬성을 해가지고 재개발하게 된다고 해도 지금 내가 30평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 몇 개 좀 쪼각쪼각 해갖고 만들어갖고 월세 뭐 한 7, 8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적으로도 괜찮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개발을 재개발에 동의를 해가지고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냥 아파트 하나 받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한테 월에 짭짤하게 들어왔었던 수익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찬성률이 좀 낮아요, 동의율이.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전체적으로 싹 밀고 대규모로 재개발하는 정비사업 쪽으로는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고요. 지금까지. 네네. 요 한강변으로 망원동 쪽이라든가 합정동 일부 쪽에서 한강변 쪽으로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하지 못하고 단독주택 재건축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아요. 한 동, 두 동짜리들, 500세대 미만으로 300세대 네. 미만짜리들이 많다가 보니까 네.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네. 이쪽 동쪽, 이 자양동, 성수동 뭐 이쪽하고 이쪽 네. 망원동 쪽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비교하면 네. 망원동 쪽의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좋은 곳이 높은 곳이 있는 곳들이 훨씬 더 속된 말로 먹을 게 많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동쪽, 자양동 쪽을 그래서 좀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네. 이쪽에 양평동 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여기 한강변 쪽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공업 지역이 좀 있죠. 네네네. 중공업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중공업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일조권에 대한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반듯반듯하게 한 7층 이렇게 대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의 비율로 깎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조그만 소규모 업자, 개인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빌라라든가 도시형으로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아마도 이쪽에 가보시면 선유도역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 양평동 네네네. 쪽에 한강변 쪽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지금 새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을 거예요. 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빠르게 상쇄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대신 또 여의도라 9호선 타고 여의도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이 또 좋아서 마곡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이 좋아서 네. 이쪽에 임대는 또 잘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임대가가 좀 높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재개발을 바라보는 투자는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그죠? 아, 단지 이제 갭 투자, 네네네. 단순하게 갭 투자해서 뭐 2, 3년 뒤에 좀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네네네. 투자들을 하기에는 적당하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실천자님처럼 장기적인 어떤 재개발을 바라보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지는 않느냐라고 판단. 이게 이제 지역적인 특색들이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양동 쪽을 보면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자양동이 그래도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네네. 자양동에도 동이 4개잖아요, 또.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자양동이라고 해도 뭐 자양동이 네. 너무 넓은데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동, 2동, 뭐 네. 3동, 4동으로 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네네네. 자, 1동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제대로 된 재개발로 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당연히 한강 조망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네네네. 한강변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양동에 4개 동이 4개 동 중에서 한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동이 유일하게 1동이에요. 그러면 1동은 제외가 되겠죠. 1동 빼고, 네. 네, 그러면 이제 2, 3, 4동이 되는 건데 네. 이쪽 2동을 보니까 네. 2동을 보니까 지하철하고의 접근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하철을 걸어 도보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길들이 또 반듯반듯하게 이쪽은 잘 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접도가 잘 돼 있어요. 필지마다.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에 있어서 노후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죠. 떨어져. 네네.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개발에 대한 압력은 그만큼 또 약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네, 네. 그러면 옆으로 와서 3동을 보면 3동은 네네. 마치 아까 망원동처럼 네.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면 좋은데 네네. 여기도 그렇게 되질 않고 이쪽에 건대 상권이라든가 또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임대가 잘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도 그냥 주택 재건축으로 고만고만하게들 막 지었어요. 그래서 네네. 아파트들이 대규모 세대수를 자랑하는 아파트들은 없는데 대신 네네. 이렇게 아파트들이 세대 규모는 작더라도 똘똘 뭉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블록 하나가 거의 아파트로 거의 다 채워져 있고 그래서 실제 재개발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동에서는. 네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어디겠어요? 4동이겠죠. 네네. 4동에 이쪽 뚝섬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어쨌든 한강 조망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한강 쪽에 네네네네. 한강변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네네네. 그 노후도는 비슷한데 일단 그래서 네. 우리는 한강변 쪽에 지금 아까 시청자님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네. 서쪽보다는 동쪽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높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이 다음에 개발되더라도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어서 내가 찾아 먹을 게 많을 거고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동쪽에서 한강변으로 해갖고 개발이 아직 좀 미진한 곳들이 자양동이었는데 네네. 자양동의 4개 동 중에서는 비교 우위에 4동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쪽 4동 쪽에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디테일한 상담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면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 다시 한번 주셔도 다시 또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다음 분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